네, 제가 이미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제 자기 주장에 대해서 오늘은 강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제 자기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나다움맘님, 지금은 내가 원하는 답만 해. 그러면은 남편은 나는 그 말 해주기 싫은데, 남편이 한숨이군요. 근데 지금 나다움맘님이 남편한테 말하는 투가 약간 명령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답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호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굴하게 슬픈 듯이 난 정말 위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여보, 지금은 비난하지 말고 그냥 위로만 해줘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 이렇게 하면은 싫어, 나는 싫은데 라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다움맘님은 한번 이번 주에 약간 불쌍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다음번에 얘기해 주세요. 자, 제가 여기 이제 PPT 한 장을 만들어서 띄웠는데 지난번에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나름 크게 깔끔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주장은 인격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자기 주장은 저 사람은 참 자기 주장을 잘하는 성격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주장은 그런 성격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기술입니다. 기술. 어떤 기술? 사회 기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 훈련이라는 게 실제로 심리학의 행동 수정에 있어요. 행동 치료에. 그러니까 행동 치료는 이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끔 이제 직접 도와주는 건데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건 내가 성격을 갖고 아니면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내 주장을 따따따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기술을 갖추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술을 발휘하려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자, 나다움맘님은 비굴하게는 뭔가 그 인간 대 인간의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다. 이제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사람들은 상대한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도와줘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항상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내가 좀 도와줘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도와주지, 난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항상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비굴하게는 그냥 제가 이때 모드 뭐 이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느냐를 좀 뭐라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톤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뭐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좀 호응을 해줘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이유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가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저렇게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건데 라고 하는 건 실패한 자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 긍정적인 자기 주장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게 말을 잘해도 상대가 그건 아닌데 라고 하면은 잘 못하신 거죠. 유머강강님, 고3 아들이 핸드폰을 3시간 이상 하고 매일 자면서 성적이 안 오른다고 불쌍한 얼굴을 하는데 한마디로 충격을 주고 싶어요. 제 생각에 고3이면 그냥 뭐랄까, 저 3시간은 긴장을 푸는 시간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일이 많으면 한 4, 5시쯤 되면 이렇게 뇌에서 당이 다 떨어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멍하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뭐 약간의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런 걸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불쌍한 얼굴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유머 감각님이 아, 그래 얼마 안 남았는데 너도 진짜 힘들겠다라고 계속해서 아유 그래 엄마도 걱정이다. 넌 얼마나 걱정이니. 그러게 이렇게 하면은 아들이 이런 느낌이 들죠.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야, 너 핸드폰 하면서 성적이 오르기는 오르겠다. 야, 성적이 오르려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고 뭘 바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나? 난 지금 공부하고 쉬는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님은 불쌍한 얼굴을 할 때마다 이제 말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해봤으면 어떡하니.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어머 어떡하니. 큰일이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동의는 안 돼도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뭐랄까 막 불쌍한 척 하는데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을 때는 아 그러게 어떡하니 걱정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유머 감각님이 한마디로 충격을 주고 싶지만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화를 나게 할 수는 있어요. 한마디로 화나게 해서 오늘 공부를 망칠 수는 있습니다. 야 맨날 핸드폰이나 하면서 잘한다 그러면 아이가 성질나서 잡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자기 주장이고 상대방이 좀 더 나를 이해하게 하는 게 자기 표현이죠. 물론 이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를 말하고 싶어. 뭐 이런 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상가별 이야기님 남편이 알아주길 기다리는 것보다 내 마음은 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달라고 하는 게 뭘 하면서 알아주나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알아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관계만 뭘 알아주면 되죠? 내가 힘든 거 힘들다고 말을 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대화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유나이슬님 그러게 어떡하니? 이렇게 하면 빈말하기 자, 이걸 빈말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이게 빈말.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말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100 중에 몇 프로나 영혼을 담을 수 있을까요? 유머 감각님 맞죠? 어제 성질 내고 정말 잤어요. 그랬는데 남편이랑 얘기하려다가 남편이 나를 빡치게 하면 아유 그래 네가 무슨 말이 통하니 이렇잖아요. 그래서 유나이슬님하고 네 제가 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냥 영혼을 담지 않은 예의 바른 말을 기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 과일값 하느라고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이거 너 좋아하는 건데 먹어. 엄마가 너 생각해서 사놨어. 이렇게 하면은 애가 네 그래도 과일값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내다가 그래도 내가 오늘 엄마가 깎아준 사과를 좀 먹었는데 엄마 생각해서 한 페이지라도 할까? 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 어려우면 왜 우리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조용히 내 방에다 뭘 해줬어 라든지 조용히 이렇게 자 유나이슬님 빈말 네 빈말은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빈말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리 가까워도 예의를 갖춘 말 라든지 적어도 상대를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말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상대방의 행동을 바꿔서 하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그래 엄마 내가 좀 공부를 해볼게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원했을 때 어떤 말도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겠지만 화를 나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주장은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기 주장은 자, 여러분들이랑 뭐 저 같은 전문가와 반복해서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복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까 빈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 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 뭐라든지 남편을 100% 믿을 때 믿는다고 말해야 돼. 내가 조금이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돼. 유나님 네, 이거는 사실 제 논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특별한 논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는 행동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행동주의에서 이렇게 나온 여러 가지 치료 기법이라고 하진 않고 거기서 이제 행동 수정이라고 합니다. 행동 수정 기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자기주장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교과서에 정말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기만 하면 1980년대부터 유명한 학자들이 그 자기주장 훈련 방법을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낸 책에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심플해서 이게 너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거 뭐, 네, 그냥 초등학교 1학년도 쓰는 건데,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는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이 내담자를 데리고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게 혼자서는 힘들어요. 유머감각님, 생각을 바꾸는 건 이런 건가 봐요. 유머감각님은 내가 뭐 내키지 않아도 좋은 말을 해야 돼 이건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삶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어. 뭐 이런 거. 내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어. 나는 좀 더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 마음에도 없는 말 해야 돼. 왜? 이게 좋다니까. 이거는 뭔가 수동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뭐랄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의지대로 이끌어가고 싶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얘기할 때는 남편한테 좀 더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내 주장을 잘 전달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론이라고 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 한번 이제 본인 사례들을 올리시면은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은주 김님이 충동성이 높은 엄마는 참는 노하우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직접 많은 분들하고 만나본 결과 저 충동성은 이렇게 성격이 충동적인 게 아니고 그때 쓸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뭐 이를테면 이런 A, B, C가 있는데 A를 하면 어떻고 B를 하면 어떻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뭐 그렇게까지 욱하지는 않습니다. 네, 충동성이 높은 게 아니라 방법이 없으니까 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좌절스러울 때 화가 나잖아요. 좌절스러울 때 슬프고 좌절스러울 때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방법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전문 용어로 레파토리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저러고 있을 때 이 방법이 좀 돼. 이렇게. 네, 이거는 저는 이제 꽤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중요할 때만 합니다. 우은희님이시죠. 유치원 특기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가끔씩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데 거절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그때 거절을 하고 싶으신 거죠.
자, 일단 저는 이제 원장님이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뭔가 불이익이 있는지 좀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불이익이 없으면 하나나 두 개 정도 그 원장님한테 제일 잘 먹히는 걸 하나나 두 개 만들어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하고 있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그게 제일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시댁에.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 원장님이 3번 요구할 때 한 번은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결혼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애가 뭐 오늘 학교에서 뭐 좀 일이 있다 그래서 뭐라든지, 그래서 살짝 저희 집에는 좀 자주 아프신 부모님이 한 분 있고 말썽을 계속 부리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시간 보강이나 특별 수업 등등, 그러니까 늘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번에 2번 정도 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기교사로 다니시면 혹시 수업 시간 대비 뭐 그게 있으면, 네, 그렇게 한 번씩 거절을 하셔야지 이 사람은 항상 들어주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유머관광님, 친정엄마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버럭하고 짜증과 비난을 쏟아내는데, 자, 이제 친정어머니가 감정 조절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시거나, 아마 유머관광님은 같이 화를 내실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면 이제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같이 있으면 계속 감정이 고조되거든요. 그래서 유머관광님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화를 내야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유머관광님이 원하시는 거는 엄마가 그런 말을 덜 하거나 앞으로 안 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엄마, 내가 엄마한테 앞으로 그런 말을 들을 나이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남편도 있고 제부도 있는데 내가 너무 자존감이 상해서 앞으로는 엄마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다른 데로 갈 거야. 이렇게 1번, 2번, 3번. 네, 이렇게 그 정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엄마, 앞으로는 큰 소리 나면 내가 딴 데로 갈 거야. 엄마, 내가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 엄마, 나 애들 엄마야.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계속 떠나세요. 저는 이거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봄봄님, 상대방과 친하게는 지내고 싶은데 뭔가 하자 할 때 거절하면 저랑 더 이상 가까이 지내지 않을까봐 피곤하고 집에 있고 싶어도 불려다니게 돼요. 네, 친하게 지내고는 싶은데 뭘 많이 제안을 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제안을 하는 분이 꼭 좋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상대방을 나의 어떤 리듬에다 맞추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안할 때 내가 몇 번까지는 듣는다. 이를테면 일주일에 내가 2번 정도는 같이 움직여준다. 이런 생각으로 2번 이상을 계속 이제 아주 부드럽게 거절을 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 저 봄봄님은 한 2번 정도까지는 그냥 같이 가주더라. 이렇게 해서 2번 이상을 요청하게 될 때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제 2번까지는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뭔가 상대가 예측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편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엄마는 2번까지는 굉장히 흔쾌하게, 그 대신에 뭐 되게 흔쾌하게, 그 다음에 3번째는 너무 미안한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2번을 기억하게끔 하시면은, 네, 관계도 유지되고, 왜냐면 항상 어베일러블한, 이제 항상 어베일러블은 가용하다는 뜻인데, 저 사람은 항상 내 부탁을 들어줘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또 나의 중요성이 오히려 과소평가될 수도 있거든요. 은희우님, 거절 후 태도가 너무 냉담하다고 했는데 좋은 분이 아니에요. 일단 좋은 분이 아니고 그분은 냉담하게 구는 걸로 상대를 좀 조종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은희우님이 생각하시기에 들어줄 만큼만 들어줘야지. 네, 계속 들어주면은 더 그 방법을 써요. 냉담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네, 산과 별님, 네, 말씀이 맞습니다. 거절 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상대의 몫이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끊어내면 그 사람은 아마 친구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은 저는 그냥 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정보 이외에는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빵이맘님,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당황해서 그냥 넘겼다가 뒤늦게 화가 나서 이런 말 했어야 하는데 후회해요. 선 넘는 말을 들은 순간에 받아치고 싶어요. 빵이맘님,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정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상대가 이렇게까지 나쁜 의도일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선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상대 선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받아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받아치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받아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잘 몰랐다가 집에 와서 생각이 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해야죠. 저 사람이 언제 기분 나쁜 말 하는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그 상황에서 모르죠. 모르는데 그 대신에 저는 상대가 말할 때 그 속도를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잠깐만 내가 잘 못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중간에 좀 끊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끊고 기분이 나쁜 말이면 이렇게 되죠. 벨라님, 나는 잘 때 머리 감는 것보다 아침에 머리 감는 게 좋아 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하루 종일 잠깐만요.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먼지를 털어버려야 하는데 밤에 머리 감아야지 이런 식이요. 그러면은 그냥 친한 사이인데 자주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냥 내 방식을 존중해줘 이렇게 그냥 내 방식을 존중해줘 그냥 날 좀 존중해줘 이렇게 그 기준을 얘기하면 그냥 사람마다 다른데 날 그냥 존중해주면 안 돼? 저는 네 그냥 존중해줘 라든지 그냥 저는 또 저럴 때 많이 쓰는 게 그냥 그러게 그런 방법도 있네 이렇게. 저 상대방은 잔소리가 엄청 많은 엄마랑 살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하던 습관대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서 이렇게 하죠. 너네 가족은 참 힘들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계속 반복되면 넌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나님,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자주 집 앞에 먹을 것을 두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가도 먼저 계산해 버려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되니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자,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유나님 입장이라면 그냥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받기만 해서 이래도 되나 싶은데 나는 사실 이런 걸 좀 다른 사람한테 많이 주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 하고 물어봅니다. 예, 내가 그냥 기분 좋게 고마운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 왜냐면 나는 이런 걸 똑같이 할 수 없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상대 표정을 보세요. 이제 왜냐면은 이 단지 안에 있는 분들이 단지 안에 있다는 지인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해야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되게 잘해야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주고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기분 좋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혹시 좀 너무 안 줘서 서운하면 꼭 얘기해 줄래? 이러면은 굉장히 성의 있는 대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거죠. 너무 받기만 해. 내용은 이제 제 생각에는 받기만 해도 되나? 나 좀 미안하지만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 제가 말한 멘트를 하시면 되고요. 소소맘님, 글로 쓸 땐 잘 쓰는데 그걸 대면으로 말할 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미리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1번. 자, 무슨 일이 있는데 강제는 아니지만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간을 내야 되는데 라든지, 왜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 공지사항이 있으면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먼저 말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뭘 들을 때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해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간 있는 분들께 부탁드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 마인드셋을 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 그럼 이제 시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글로 정리한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 잠깐만 들어주세요 하고, 그때는 이제 상대가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공지를 쫙 하시면 됩니다. 네, 벚꽃님,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지인들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하는데 예쁜 식기들 내와서 서빙했어요. 동갑내기 동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살이나 좀 빼? 네, 다음에는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이렇게 해야죠. 너는 너무 노골적으로 기분 나쁘게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때는 되게 좀 마음이 너무 확 상해서,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에 좀 기지 발휘가 가능하면 그냥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고 약간 웃으시거나. 근데 저 동기분은 좀 나쁜 것 같은데요. 원래 평소에 그러는지 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서 주고받는 말은 다 정보로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좋고 싫은 게 빨리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객관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나 이 사람 좀 아니야 이런 걸 빨리빨리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뭐 어차피 삶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 은주김님, 상대방이 내 아이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데 싸울까봐 자리를 피하고 하는데, 전화로 따져 묻는데 저도 모르게 폭발해서 큰 소리로 싸웠어요. 애들 앞이라 후회됐는데 폭발 안 하고 따박따박 따지고 싶어요. 자, 이런 일에서는 폭발 안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초반에 폭발하든지 후반에 폭발하든지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을 한 2-3개 정도 갖고 있으면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 저는 이제 저희 애들한테는 화가 날 때 엄마 지금 화났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근데 이제 은주 김님이 만난 상대는 좀 그냥 저의 이 많은 경험에 의하면 좀 피해의식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주 김님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거든요. 이 말만 계속 반복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확실히 상황을 모르겠어요. 네 알겠는데요.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애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상황이 격해지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한 요 정도? 같은 뉘앙스를 계속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깁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더 열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니요 저는 못 봤다고요.
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뭐 예, 이 지금 상대방 엄마는 이제 뭔가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는 분이 아닐 수 있어요. 네, 은주김님, 제가 폭발해서 따져 물으니 말하기 싫으니까 입 다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런 건 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서소희님은 기분 나쁠 때 참지 않고 기분이 나쁠 때는 저 좀 기분이 나쁜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좀 그 얘기는 좀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 얘기는 좀, 네, 요 정도만 해도 알아듣습니다. 네, 현지사랑님, 제가 심리검사 결과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나와서 많이 놀랐는데, 놀란 이유는 회사에서 동료들도 다 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왕따 같은 사람들은 제가 거절 못해서 저한테 붙는데 나중 결과는 그 사람 감정 쓰레기를 저한테 버리니, 네, 저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나온 건 현지사랑님이 다른 사람이 싫은 말을 해도 그거를 잘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잘 못해서 그러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럴 때는 한 명이라도 나를 싫어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다고 느껴서 생각해서 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과거를 보면 자랄 때 내가 정말 좋은 아이가 되지 않으면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내가 정말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 이제 이럴 때 저러는데 저희가 이제 임지행동 치료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인데 이제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요런 주제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 세상에 100명이 있다면 나를 10명이라고 하죠. 골치 아프니까 10명이 있다면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나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1명에서 2명, 7명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나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되게 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 왕따 같은 분은 내가 뭔가 잘못하면 되게 미워할 사람이죠. 근데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내가 현실적으로 사는 거야. 저런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사랑님, 이게 문제입니다. 나쁜 사람이 안 되면서 주장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좋고 나쁜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하죠. 내가 뭔가 안 했다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 아주 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좀 서운한데 정도?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형님, 신랑이랑 대화가 어려운 게 말을 하다 보면 자꾸 휘말리게 되는 기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남편이 이제 이게 자기 주도로 대화를 끌어가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혹시 이혜영님이 네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따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남편한테 이걸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라.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하고 내버려 두면, 네, 그래서 원래 뭘 하려고 하다가도 뭐라고 그러면 싫거든요. 썬케이님, 세상 자기가 아는 게 최고고 다인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외에는 대부분을 비난이나 낮춰보는 사람. 미 남편이시라고요. 오래 살다 보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네, 그동안 제가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동생 부부와 친정 엄마를 싫어한다고요? 네. 이제 어떤 분인지 약간 좀 대화가 안 되는 분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저 같으면 뭐 가끔은 좀 당신이 어린애 같다는 느낌이 들어. 좀 싫은 것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좀 싫어도 얘기를 안 하면 안 될까?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싫어도 나한테는 좀 얘기 안 하면 안 될까? 그렇게 다 얘기하니까 내가 기분 나쁠 거 알면서 좀 어떨 때는 그냥 어린애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저분은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한숨을 푹 쉬면서 좀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은 말은 안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고마울 것 같아. 예. 온누리님, 버리기 아까운 물건 주신다는 분들께 일단 그러면 뭘 준다 할 때, 저희 집에 있어요. 뭐라든지, 저희 집에 발 디딜 데가 없어요. 발 디딜 데가 없다고 해야 되겠네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집안에 발 디딜 데가 없어요. 남편이 너무 화내요. 이런 거 갖고 오면 남편이 너무 화내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괜찮죠? 네. 그쪽, 예, 그거 좀, 저는, 뭐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비언어적 메시지. 내용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미간을 찡그리면서, 저는, 뭐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이나 자기 표현을 하려고 할 때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뭐 아무가 이상하게 굴었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약간 하고 도망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사람, 정말 내 주장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 뭔가 나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길에서 만나는 좀 이상한 사람, 좀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만났을 때 거리 두고 들었다가 바로 되치기.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본인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또 다른 시간에도 라이브 시간이나 아니면은 메일로 내용 주시면은 제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끝내고요. 들어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